그래서 우리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19가지의 여러 가지 차별의 유형을 얘기했거든요. 그거 부분을 14개의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전혀 무시하고 보편적 차별로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갖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별도의 시정기구를 요구해왔던 것들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걸 얘기했냐면 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이렇게 커다란 조직이 맨 빛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계층이 누구냐? 장애인 아닙니까? 근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갖다 시정하기 전에 뭔 전부 다 빛나고 뉴스 타고 폼나는 일만 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에게 관심을 깊게 가져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수없이 제소를 해도 그 부분들이 만족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건 감수성이 틀리기 때문에, 인지도가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인권위원회를 근본적으로 불신하기 때문에 별도의 차별 시정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려면은 여기 인권위원회가 지금 보세요. 인권위원 중에 방송하고 있는데 거기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그 위원장실을 이용해서 거기서 우리의 뜻을 좀 밝히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단식농성 하시는 분들도 다 위원장실에 있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1시간 정도까지 그쪽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일단 그냥 쭉 앉아 계시다가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시점에 지금이 한 2시 45분이니까요. 한 3시 40분 요 정도 됐을 때 그때 단식농성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면 그냥 이 자리에 돗자리 피고 저희 지금 물품을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이 자리에서 돗자리 깔고 여기서 집회하고 단식농성 돌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1시간 동안 차별금지법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앉아주세요. 다리 아프시지 않으세요? 보십시다. 시작해야지 뭐 망치 없어. 여기다 그냥 쌀까? 이 위원장님이 자, 나쁘신 분인데 어떻게 열어주겠어요? 이게 장님인데 뭔 파? 아니 이 원장 말이요. 만약에 여기 공부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 사람 지정해서 된다 이분들이 저 자리 가오라고? 그걸 갖다가 똑같이 그 법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나열을 다 해놓은 것 자체를 반대하는데 지금 대우도 나열을 똑같이 해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족 못한다고 왔는데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 전에 얘기를 하셨어야죠. 우리만큼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진짜로요? 예?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법이요. 이건 그 기본법입니다. 어떤 특별법으로 그냥 기본법이기 때문에 일단 다 하는 것이고 장애인 차별법에 별도로 그 특별법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장애인 계층 만나기 귀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아니요.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국회의원들 만나서도 얘기할 땐 여기 위원님들은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장애계 의견 듣겠습니다라 다 얘기한 걸 저희도 다 들었어요.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연락 오겠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연락 기다리니 연락 안 와요. 여기서야 알아서 있지 않습니까? 차별받는 계층 있지 않습니까? 사회 속에 있는 거 한 10몇 가지, 그러니까 20몇 가지 계층 다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서 그림 그리겠죠. 그거를 갖다가. 또 당연히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특성대 근로계약 종사자들 문제 있습니다만 그걸 과연 생각한다 손치 다른 법에서 기존의 법 체계 내에서 개별적으로 다 확보된 부분을 재규정하고 제가 말씀드린 상식적으로만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 직무와 무관한 질문이냐 아니냐를 누가 판단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그게 과연 기업이 모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현실 준수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임금이나 금품지급사의 차별 금지인데
연봉제 또 계약 체계를 바꾸면서도 논란이 있는 거고 서로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임금이나 금품의 차별이란 게 아직도 성과 위주 연봉금 체계 현실적으로 당장 봐도 그게 실현 가능성, 금지를 했을 때 실현 가능성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체 편의시설 제공, 당연히 해야 될 몫은 해야겠죠. 근데 편의시설 제공이란 게 어느 범주까지를 말하는 거고 또 과연 그게 기업의 개별 기업에 다 부담을 시켜야 되는 문제인지 라는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 이제 시정명령권하고 이행강제권 부과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원래 행정위원회의 성격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노동위원회처럼 구제명령을 내리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 부분은 좀 저희들로서는 분명히 다른 채널이 있고 법원의 채널도 있고 노동위원회 채널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또 하나의 더 채널을 구축을 해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가동을 해서 구제를 받을 경우에 그 상호 간의 판단의 차이라든지 그 괴리 부분은 또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신지 라는 부분에서도 의문이 있는 거고요. 보충적으로 구체적으로 법안의 3정 차별 행위를 영역별로 이제 금지하고 있는 3장의 각 절에서 왜 여타 차별 관련 법령에서 차별 예외 사유를 이제 보충할 수 있는 것 같은 이제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개념과 달리 이제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장애를 넓게 정의하고 있는 점은 차별금지법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신체적 정신적 요인 외에 이제 사회적 요인이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일견이해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신체적 정신적 요인으로 포괄할 수 없는 것은 일체를 이제 사회적 요인으로 파악하려는 입법 태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적 요인을 지나치게 넓게 파악하다 보면 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이제 불명확하게 될 그런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제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장애 개념은 이제 사용자의 편의 제공 의무와 관련돼서 그 대상 자의 범위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명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제 정의 규정에서 일상생활 생활 외에 이제 직업생활을 추가하는 것이 고용차별금지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임금차별과 관련된 13 동일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해석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독특 필요성으로서 예시를 제시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 4절 차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위치 조정이 검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시정명령에 부과하게 되고 그에 따른 부과나 징수 의의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금 법안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제 노동조합법이라든지 건축법 등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해강제금도 이제 과태료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다른 법률에서는 대개 이와 관련해서 이제